자,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18일이죠. 저녁 6시가 되기 한 6분 전입니다. 5분 전이네요. 5분 전. 6시부터 시작을 할 것이니까요. 잠시 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엄청 많이 추워졌어요. 날씨가 엄청나게 추워져서 전반적으로 어떤 흐름에서 우리는 시장을 봐야 되는지, 특히 내일 시장,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계속해서 이 개별주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타이밍, 특히 이제 아시아 시장 쪽은 그래도 그나마 좋다. 그나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주된 내용은 개별 종목 시장에 대한 것을 얘기하기 전에, 지금 현재 향후 2023년 시장에 대한 핵심 변수, 특히 연준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제 생각을 조금 잘 버무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지금 한 56분이니까요. 소리 확인 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자, 소리 확인하고 소리 확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소리 들리시는 분 11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호각인 말고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 날씨가, 사무실이 오늘은 아무도 출근을 안 하니까 사무실이 썰렁해요. 추울 정도는 아니고 선선해서 좋습니다. 안 졸리고 좋아요. 안 졸리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내일은 제가 장중 풀 방송이 진행돼요. 무료 공개 방송이 풀로 진행이 되고요. 내일 하기 전에 오늘 일요 스페셜 시청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좀 설명을 잘 드리면서 내일 시장에 대해서 먹을 수 있는 것들, 이제 조금 선점해야 되는 것들, 시장에 대한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안 돼서 잠깐만 마이크 내려놓고 커피 한잔 하고 있겠습니다. 웃긴 게 오늘 딱 그 뜨아를 샀거든요. 오늘 뜨아를 샀는데 아가 돼버렸어요. 뜨아를 샀는데 아가 돼버리고, 대단하네요. 자, 전체 시장 전반적인 상황이 조금 리스크적인 측면을 좀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지금 방향성에 대한 것이 조금 훼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외인과 기관에 대한 매수 포인트가 너무나도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얘네 둘이 같이 사야 시장이 지속적으로 좀 상승 동력을 잘 보여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이게 좀 부담이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주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MTMW 쪽에서는 로그인해서 접속하신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일일을 소리 확인을 하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유튜브 쪽에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소리 잘 들리시는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확인을 해주셔야 저도 이제 시작을 하죠. 지금 30초 남았는데 웃으면서 시작할 수 있도록. 까칠한 땅콩님 안녕하세요. 네, 확인 감사합니다. 해령고님 안녕하세요. 땅콩님
대령님 안녕하세요. 소리 확인 감사합니다. 데보라님, 복도로님 안녕하세요. 오셨네요. 데보라님, 복드러움님, 단수님 안녕하세요. 네, 소리 잘 들리시죠? 네, 감사합니다. 딱 6시 됐네요. 자, 안녕하십니까, 김도영입니다. 오늘 1호 스페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개별 종목 시장 대응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말씀드릴 것인데, 그 전에 미국 이 연준 놈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런 시장을 만들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아야만 개별주를 대응을 하다가 외인과 기관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은 반등이 나타날 것이거든요. 그럼 그 포인트를 잡고 내년 언제쯤 시장의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날 것인가, 여기에 지금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준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얘기 해주는 곳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자, 지금 현재부터 향후 시장은 월별 CPI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보일 것을 가정한다. 이것을 가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택 비용도 떨어지고, 우리나라 보시면은 뭐 부동산 가격 어마무시하게 빠졌죠. 그죠? 뭐 강남도 10억 원씩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 주식 시장 막 어마무시하게 밀렸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자산 가치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CPI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지속적으로 떨어진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고, 여기에 포인트는 고용 지표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방향성을 결정할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기업 실적이 버텨줘야 하는 상황이고, 특별한 쇼크가 없으면 저점에서 반등이 나타날 것이다. 결론이에요. 한마디로 제가 어저께가 아니지, 금요일날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에 대한 훼손이 없는, 성장성이 나타나는, 한마디로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실적에 대한 훼손은 10% 정도 나타나는데, 최악의 구간이 끝나고 나서에 대한 매수 포인트, LG 에너지 솔루션을 본다라고 한다면 성장성은 당연히 나오는데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로 눌린다라는 것, IRA 관련된 법안으로 인해서 잠깐 눌린다라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흔들릴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추가적인 쇼크, 뭐 금리를 뭐 5% 더 올린다, 3% 더 올린다, 이런 쇼크가 없으면 전 저점에서 반등에 대한 것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FOMC에서 자, FOMC 회의에서 기존 금리에 대한 인상을 추가로 한다. 여기에 시장이 어마무시하게 막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됩니다. 기존 0%에서 제로금리였죠. 0%에서 4.5%까지 인상. 우리는 이 시장을 견뎠어요. 그죠? 우리는 이 시장을 견뎠습니다. 어마무시하게 힘든 시장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잘 버티셨어요. 근데 4.5%에서
5.5% 인상. 자, 이거 생각해보면은 여기가 제로금리에서 4.5%까지 올라왔죠. 근데 이제 얼마큼 남았어? 1% 인상이에요. 그럼 이거는 한마디로 누워서 떡 먹기란 얘기인 거죠. 달님 안녕하세요. 그냥 껌이에요, 껌. 그래서 지금 연준이 생각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고강도 긴축, 금리 인상을 통해서 소비자들에 대한 소득을 줄이는 거예요. 비용을 늘리고. 그러면서 소비를 죽이고 노동 참여율을 높이겠다. 이게 연준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수요와 공급을 모두 컨트롤하면서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겠다. 이게 연준이 가지고 있는 최종적인 생각입니다. 최종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어떤 것이 핵심으로 떠오를 것인가? 지금까지는 금리 인상, CPI에 대한 발표, 저번 달보다 빠졌나? 전년보다 빠졌나? 이거에 막 촉각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13일날 CPI가 발표되고 나서 저번 주에 시장이 올랐어요. 근데 그 다음날 FOMC 회의하면서 만세삼천님 안녕하세요. 네, 입장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만세삼천님. 그런데 FOMC 회의에서 너무 또 한 번 매파적 발언, 강력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시장이 또 눌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만이 많이 생기는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부터 FOMC 회의, 이제부터 지금까지는 CPI에 대한 발표가 중요하다라고 했다면 이제부터는 실업률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연준이 지금 진행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연준이 지금 현재의 긴축을 진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의 비용을 이거 얘기했지. 소비자들의 비용을 늘리는 것인데 자, 이거예요. 고품위 가격, 고품위 가격을 보이는 상품을 망가지게 하고 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 후반에 그리고 바이든 정부 초반에 뭘 했죠? 부동산에 대한 붐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났어요.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 가격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상당히 급격하게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로금리에서 중금리로 올라오면서 이자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진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강남 아파트 가격조차도 10억이 넘게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한마디로 연준은 비싼 거, 고품위 가격을 보이는 주택, 자동차 이 순으로 박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인플레이션이 잡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성공을 했어요, 사실. 현우님 안녕하세요. 이 부분은 성공을 했어요. 그죠? 우리나라도 아파트 가격, 주택 가격이 빠지면서 이제 다시 한번 사회 초년생이라든지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그런 친구들이 집을 사기 위한 그런 니즈, 그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다시 한번 가격이 좀 떨어졌습니다. 물론 집을 가지고 있거나
무리해서 집을 산 사람들은, 장만을 한 사람들은 지금 이자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지면서 불만이 막 폭발적으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부분은 잘 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다음이 중요해요.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주택과 자동차에 대한 가격적인 부분을 망가뜨리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시작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 다음, 이제부터 고용에 대한 것을 감안해야 하는데, 고용이 연준의 생각처럼 쉽게 망가지지 않는다. 캐리님 안녕하세요. 연준이 고용까지 망가뜨리고 싶은 것이에요. 현재 노동 참여율은 62% 수준임.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 피크를 찍을 때가 61%예요. 반등은 1% 정도 슬쩍 보여줬어. 근데 코로나 이전 시대의 노동 참여율은 63%였습니다. 결국 노동시장이 이전보다 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타이트하다. 따라서 결국 연준은 노동시장의 악화가 선명해지면 자신들의 목적 뭐죠? 소비, 고용, 파괴, 소비와 고용 파괴를 통해서 인플레 해결,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달성이 되면 이것이 긴축의 마무리로 경로가 바뀐다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예요. 이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지. 노동 참여율이 높고 실업률도 높아졌다. 이런 이야기는 설사 수요 증가가 다시 일어난다고 해도 기업들이 널려져 있는 노동력을 흡수해 가격에 대한 인상 없이 빠르게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 이게 마지막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지금 노동시장도 죽이는 것이고 실업률을 높이고 싶은 거예요. 지금 뭐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뭐 금리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기업들의 현금은 점점 줄어드는데, 여기서 버틴 기업들이 이후에 수요 증가가 다시 일어나면 기업들이 생산성을 높일 것인데, 그 높일 생산성에서 실업률이 높다 보니까 일할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을 올리지 않고 노동력을 넣을 수가 있겠죠. 노동력을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없이 다시 공급을 확대하면서 수요와 공급을 맞추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준은 무리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글로벌 시장이 굉장히 악화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제 타개할 수 있는 조금 묵직하게 갈 놈들은 어떤 놈들이다? 바로 이런 바뀐 단계. 이런
소비와 고용 파괴에 대한 것들, 실적적인 부분들이 조금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는 애들, 이런 쪽으로 시장이 몰릴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주말 동안에 몇 개 얘기가 있었어요. 북한이 19일이네요. 18일. 오늘 오전 11시 나온 거예요.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 발사.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것은 별 큰 충격이나 피해를 주진 않습니다. 큰 피해를 주진 않아요. 그리고 미국의 에보트사라고 하는 회사가 분유 사업에 대한 것을 탈중국. 중국에 대한 제조업 기반이 바뀌고 있다. 인도나 인도네시아 쪽으로 좀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중국 정부는 2015년부터 영유아 분유 제조법 등록제로 바뀌면서 해외 브랜드의 족쇄를 채웠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제조업 기반이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로 갖춰져 있다가 이것에 대한 변화에 대한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전체에서 한 50분 정도가 시청을 하고 계신데, 자, 이제 오늘 드릴 메인 디쉬. 집중하시는 분들 3-3으로 확인하고 기사 열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으로 확인 좀 해주세요. 현우님, 빨간 손님, 땅콩님, 조화대방님, 만세님, 해령구님, 단수님, 코스모스님.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은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다시 한번님, 33, 정민우님, 복드로우님, 일당 200님. 다들 이거 기다리셨죠? 사실 앞부분에 얘기한 연준 얘기는 도대체 뭔 얘기야 하실 거예요. 도대체 뭔 얘기야 싫어 하셨을 텐데, 이것을 계속 기다리셨을 거예요. 이것을 계속 기다리셨을 거고. 여호와 이레님 확인했습니다. 자, 위드 코로나 전환을 하고 있는 중국 관련된 기사예요. 노란톡에 들어와 계신 분들, 노란톡 링크를 제가 안 드렸구나. 안 들어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잠시만요. 링크 좀 드릴게요. 링크 좀 드리고, 자, 노란톡 링크 올려드립니다. 저번 주 금요일날 여의도 주시광 제가 9시 반 정도부터 방송을 시작을 해서 안내를 드렸는데, 확진자 전용 화장장 24시간 풀가동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이전에는 제가 오늘 오전에 드린 거예요. 코로나 시신이 몰려든다. 하루에 30-40명 처리하던 화장장이 200명 이상 처리를 하고 중국 코로나 200만 명. 지금 현재는 이 기사가 나오기 전에는 한 96만 명 정도, 한 100만 명 정도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측이 나타났던 상황입니다. 그냥 10억 명을 가정한다라고 했을 때 한 1% 정도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팬데믹 상황에서를 감안한다면 적정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 이제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자, 이 전 기사 이걸 딱 보시면 중국 당국이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4명이라고 발표를 했던 상황이에요. 4명. 이후에 사망자는 없다라고 했는데 현실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 최소 200명 이상에 대한 시신을 처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안내를 드렸던 부분, 그런 것들이 조금 다시 한번 주목을 나타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금요일날 여의도 주식왕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은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증가. 첫 번째로 나타냈던 것은 중국의 감기약 관련주. 얘네들이 먼저 움직였어요. 뭐 영진약품이라든지 한미약품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움직였고, 한미약품이 제일 먼저 움직였죠. 그 다음이 원료의약품 관련주. 얘네들에 대한 관련주. 얘네들이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엊그저께 한 목요일 정도에는 해태제과 막 이런 애들이 움직이면서 중국 식품 관련주, 윙이푸드, 해태제과 얘네들이 움직였죠. 그 다음이 진단키트. 그 다음이 이렇게 오타가 오는 말이나. 그 다음이 건기식 관련주. 그래서 건기식 관련해서는 제가 선물 하나 드렸어요. 그죠? 경남제약 얘기를 하다가 제가 안내를 드렸습니다. 선물 하나 드렸어요. 그죠? 자, 원재료 얘네들이 순환매를 싹 거치고 있어요.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중간중간 올라오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 중간중간 올라오는 애들이 원격 진료 관련된 이슈까지 얘기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제부터 추가적인 내용들, 성장 동력을 갖고 있는 애들에 대한 상승 강도를 좀 봐야 되고,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은 한번 볼게요. EDGC 전일 한 4% 정도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리고 시젠도 4%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그죠? 휴마시스가 한 7% 가까이 올라가면서 많이 올라가는데, 제일 많이 올라간 게 수젠텍이죠. 수젠텍이 16.59% 정도 올랐는데, 자, 제가 그래서 저번 주 금요일날 추천드린 종목이 뭐죠? EDGC였어요. EDGC. 왜 진단키트를 추천을 드렸을까? 지금 현재 시장은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이 친구들에 대한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방향성이라고 하는 상승 방향성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 섹터, 개별 종목으로에 대한 유입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근데 그 안에 재건도 있고, 코로나도 있고, 5G도 있고, 뭐 인도 5G 관련된 부분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해열제 이것도 중요하고, 해열제가 없다 보니까, 해열제랑 감기약이 없다 보니까 글로벌적으로 거의 다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약품 원재료 부분에 대한 영진약품, KPX 생명과학 등등에 대한 흐름도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뭐였어? 백신이었어요. 백신. 자, 백신으로 움직인 애가 소마젠이 상승폭을 보여준 이후, 상한가를 친 이후에 그 다음날까지 상승 동력을 살짝 보여줬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시장에 어필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여준 게, 이전에 보여준 게 KPX 생명과학이에요. KPX 생명과학은 화이자 관련된 종목들이에요. 화이자, KPX 생명과학, 제일약품, 우리바이오 흐름들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탄력에 대한 차이만 있을 뿐이지, KPX 생명과학이 좀 셌고 탄력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차트에 대한 모습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더나 관련해서 내가 어디 뭐 잘못 쳤는데, 소마젠 그리고 파미셀, 서린바이오, 얘네들에 대한 흐름은 상당히
강력하고 단단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지금 우리 VIP 분들은 파미세를 가지고 있다가 파미세를 가지고 있다가 팔았어요. 팔고 진단키트주로 갈아탔습니다. 갈아탔어요. 물량이 좀 많고 얘 유통 물량이 한 90%예요. 유통 물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됐고 파미셀에서 소마젠으로 옮겨서 트레이딩을 진행하다가 지금 이제 종가 베팅처럼 다음 주 월요일, 내일이죠. 내일 올라갈 수 있는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로 옮겨 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은 욕심을 버리고 좀 짧게 대응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조금 무겁게 움직일 것이면은 아예 가치적인 측면이 잘 짜여져 있는, 조금 묵직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저가에서 매수해서 들고 계시면 되시는데, 현재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너무 부재하다 보니까 좀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중국 시장에 대해서 화이자다, 모더나다,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좋은데 확진자의 수가 증가를 하든 안 하든 코로나가 확장이 되고 확대가 되는 건 맞아요. 그죠? 코로나라고 하는 게 중국 시장에서 확대되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위드 코로나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PCR 검사소는 문을 이제 폐쇄하는 곳이 꽤 많이 생깁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그러면 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돼야 되는 거죠? 바로 진단키트, 자가진단키트 이쪽에 대한 니즈가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국 시장에 대한 온라인, 오프라인 진단키트가 품절 사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재기 대란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약국에서 진단키트를 판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해소가 되기 위해서는 중국의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공장을 풀가동을 해도 뭐가 된다? 부족하다. 그러면 중국의 수출 이력이 있는 진단키트 관련주를 봐야 되겠죠. 그죠? 수젠텍을 보면 전일 강했어요. 수젠텍이 제일 강했어요. 수젠텍 같은 코로나랑 독감 동시 진단키트 수출용 제조 허가를 획득을 한 그런 기업이고, 중국에 있는 휴먼웰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와 함께 신종 코로나 신속 진단 키트 개발 MOU를 맺은 그런 회사예요. 감기와 함께 진행한다 라고 하면서 상승 동력을 상당히 강하게 보여줬고, 자,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많이 올랐잖아요. 하루에 16% 갔어? 그럼 얘가 대장이 될 수도 있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추천드린 종목은 EDGC였죠. EDGC. 예를 들었던 것은 솔젠트라고 하는 관계사가 있어요. 관계사 솔젠트의 해외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EDGC고, 중국 파트너사에 40만 회 진단키트 공급 계약 체결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수젠텍이든 EDGC든 중국 관련 이력이 있는 기업들은 머리를 잘 들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영진약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대응을 했어요. 이런 쪽으로. 영진약품을 대응을 해서, 영진약품은 보시면
영진약품은 여기 있죠. 9일날 매수를 해서 12일날 팔았어요. 9일날 매수해서 12일날 팔았습니다. 9일이 저번주 금요일이고요. 저저번주 금요일이고 12일이 저번주 월요일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종가 베팅으로 진행한 영진약품 3,330원에 매수를 해서 15.62% 먹고 팔고 나왔습니다. 그죠? 영진약품을 3,330원에 매수를 해서 12일날 3,850원에 매도를 하면서 나왔어요. 16% 정도 수익을 보고 나왔어요. 이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후에 마스크 관련주인 KM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다시 한번 진행을 했죠. 다시 한번 진행하면서 그날 화요일날 진행을 했고 또 보시면 비트컴퓨터랑 소마젠도 있어요. 비트컴퓨터랑 소마젠. 비트컴퓨터는 뭐였죠? 비트컴퓨터는 원격 진료죠. 원격 진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테마 애들이 상승 동력을 강하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짧게 들어가든 조금 묵직하게 들어가든 그거는 이제 전문가에 대한 판단이고 전문가가 판단을 내리는 것이고 저는 매수를 해서 슈팅이 나오면 상승력이 좀 나오면 우선 매도를 해서 시장 전체의 흐름이 좀 약하기 때문에 한 템포 쉬었다 가겠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비트컴퓨터, 수젠테, 소마젠 등등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지금은 자, 모더나도 많이 올랐어요. 그죠? 화이자도 많이 올랐어요. 한미약품, 감기약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저점 어떻게 보면 이전 12월 달부터 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포인트예요. 영진약품을 왜 다시 안 잡겠어요? 영진약품. 자, 저점에서부터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잖아요. 그럼 눌리는 거 확인하고 머리 들 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이전 10월 달부터 11월 중순까지 올라오는 것처럼 지수 한번 볼게요. 자, 10월 달부터 11월 중순까지 올라오는 것처럼 다시 한번 묵직하게 쭉 올리고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니고 고점에서 다시 한번 눌림을 받은 이후에 박스권 저점을 확인하고 올리고 있는 이런 시장이다라고 한다면 고점부터 눌리는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고 반등 눌리는 애들에서 반등 아니면 아직 못 오른 애들을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종목 섹터가 5G라든지 추천드린 종목 뭐였죠? 에이스테크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에이스테크 또 뭐였어요? 기가레인 EDGC 그죠? EDGC 저번주 금요일 엊그저께 추천드린 종목이에요. 또 유비쿼스 등등 유비쿼스 등등 아직 올라가지 못한 종목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렸죠. 실적에 대한 훼손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적에 대한 훼손이 없어야 된다. 지금 이 회사는 5G로 잠깐 넘어왔는데 이 유비쿼스라고 하는 회사는 현재 실적에 대한 것을 잘 구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수주잔고가 970억 정도가 남겨져 있어요. 수주잔고가. 지금 한마디로 받을 돈이 970억이 있다는 얘기야. 받을 돈이 970억이 있다. 1년 매출이 1000억. 작년에 1400억. 올해 대충 합쳐보니까
한 1200억에서 1300억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970억에 대한 것. 연매출 1300억 규모의 수주잔고가 970억에 5G 시장에 대한 확대가 우리나라, 미국, 인도, 일본, 중국 등등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명확하게 성장에 대한 스토리를 다시 짤 수 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서는 작년에는 8배 정도 수준인데 그게 작년이잖아요. 그죠? 작년이잖아요. 작년 종가를 살펴보면 여기 있어요. 가격 여기 있어요. 여기 23,000원. 근데 지금 얼마야? 16,000원. 16,000원이에요. 16,000원. 그죠?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가치적인 매력도는 5.5배다. 5.5배. 이제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타날 것이고 2022년에서 2023년으로 해가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변화가 나타난다. 우리는 그 변화에 집중을 해야 되고요. 집중한 그 변화에 대장인 놈들, 대장인 섹터 이런 쪽으로 우리는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대응을 하셔야 돼요. 지금 2차 전지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 고민이 크신 분들 많으실 거고요. 반도체 때문에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변화가 나타나는 포인트에서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는 더더욱 뭐가 된다?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박탈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데 내 종목은 못 올라가는데 남의 종목, 다른 종목, 다른 섹터는 올라가? 그거만큼 배 아픈 건 없죠. 그죠? 그러면 시장에 대한 흐름을 제일 잘 읽는 김도영과 함께 진행하시면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수익을 계속 쌓아 올리셔야 돼요. 지금은 차곡차곡 올리셔야 돼요. 뭐 하나 한 방으로 아주 강력한 수익, 인생 역전을 노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힘들고 어렵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생각 많이들 하실 거예요. 아, 이거 진짜 한 방만, 이거 100% 한 번만 가면 다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시장에서 승리하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거는 도박이에요. 그건 도박이에요. 2,000여 개가 넘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이 갑자기 급등을 한다? 왜? 도대체 왜? 전체적으로 자금 흐름에 대한 것을 잘 파악하시고 도박이 아닌, 투기가 아닌 투자를 진행하시면서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비트컴퓨터 매매한 내역이에요. 복드로우님은 12방 정도 팍팍 가야죠. 자, 비트컴퓨터 저번주 12월 16일 날 진행을 한 종목이에요. 12월 16일 65만원 수익. 자, 비트컴퓨터 16일 71만원 수익. 71만원 수익. 37만 5천원. 이것은 기가레인이네요. 기가레인으로도 매매를 진행했어요. 기가레인으로도. 5G. 기가레인. KM 아주 조금 드셨네요. KM 32만원. 자, 이건 영진약품이네요. 영진약품으로 12월 12일 영진약품 41만 4천원.
16만 8천원. 영진약품 10% 16만원. 영진약품 75만원 15%. 이렇게 단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이제 계속 나온다라는 거예요. 개별 시장이 뭐라고 말씀드려야 돼? 개별 종목에 대한 시장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당분간. 그런데 전체적으로 외인과 기관에 대한 흐름도 또 변하고 있습니다. 외인은 장 후반에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추가적으로 누르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5G 이런 놈들에 대한 성장 동력들이 다시 슬슬 머리를 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방 준비하는 종목들. 내일부터 다시 한번 중국 관련된 코로나 이슈를 통해서 시장은 돈이 몰리는 쪽이 강하게 나타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시장에 대한 대응이 진행이 되어야 되겠죠.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정치 테마주들이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정치 테마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쪽에 현혹되시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돈이 벌리는 쪽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수익을 잘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 오전부터 내일 딱 시작하는 타이밍 딱 잡고 대응하시면 되시고요. 노란톡 들어오시고 지금 원뿔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끝이에요. 원뿔원 이벤트 다음 주가 끝입니다. 끝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진행하시면서 수익 차곡차곡 쌓아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18분 남았어요. 제가 딱 1시간밖에 안 하기 때문에 18분 남았는데 집중하시는지 확인하고 마지막 마무리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하고 계신 분 77로 확인하겠습니다. 조아대방님, 만세님, 어사도님, 땅콩님, 복들어온님, 데보라님, 캐리님, 아싸대방님, 빨간손님, 현우님, 둘, 넷, 여섯, 일곱, 11분, S심님, 12분, 3분만 더 해주자. 3분만 더 해줘요. 일당 200님, 2분. 에이, 2분만 더 손해줘. 수경님, 1분. 그래서 저도 뭔가를 하나 꺼내드리죠. 정민우님 77 확인. 자, 집중하세요. 집중하시고 한 15분 정도 남았으니까 한 10분 정도 할애해서 5G가 왜 갈 수밖에 없는지 제가 자료를 좀 만들다가 말았어요. 자료를 좀 만들다가 말았고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여기 있구나. 깜짝이야. 신고가님, 김하늘님. 예전에 만들었던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만들었던 거. 이거 맞나? 잠시만요. 여기 있다. 옛날에 몇 년 전에 만들었던 자료예요. 이거는 몇 년 전에 만들었던 자료고 직접 쓴 거예요.
자, 5G 이동통신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보여드리기 위한 부분이고요. 이것은 이동통신 시대가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다. 그래서 국내 미디어 플랫폼 시장에 대한 것은 넷플릭스와 유튜브와 트위치와 아프리카와 이런 종목, 이런 애들. 왼쪽 상단에 대한 것은 구독 비즈니스 모델이 좋으면서 이런 얘기들을 좀 담아놓은 그런 내용이에요. 이것은 사실 제가 그때 제 밑에 있는 전문가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그 친구들 교육 목적으로 좀 작성을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자, 이런 게 중요하죠. 이런 거. 자, 5G 서비스 출시에 따른 기간별 고객의 사용 예측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부터 해서 자율주행, 초연결 로봇, 3D 홀로그램,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벌써 몇 년 전이야. 이거를 작성한 지 꽤 오래됐는데, VR 서비스 보시면 VR 서비스 이거 왜 이래? VR 서비스, 와이드뷰와 멀티뷰, 초고화질 영상 등등에 대한 내용을 벌써 몇 년 전부터 안내를 드리고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직접적으로 작성을 했던 것인데, 이렇게 하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보기가 좀 힘들어요. 그죠? 이거 읽기도 쉽지 않아. 이거는 사실 이제 전문가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상만주님 이렇게 해서 새로 오신 분들도 이제 조금 반응을 해주셨으니 저도 약속을 지켜야 되겠죠. 틀었는데 왜 안 나오니? 여기 있다. 이거 아닌데. 여기 있다. 아직 이거를 못했어요. 좀 이쁘게 못 만들어 놨어요. 저 지금 만들다가 만 거라서 우선 5G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자세히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G는 지금 현재 밀린 방학 숙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방학 숙제가 막 밀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벼락치기로 막 하다. 가족들 막 동원해가지고 일기 쓰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5G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 이거 일부분 하고 내일 추가로 말씀드릴 거예요. 인도 시장에 대한 확대가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 현재 인구가 14억 인구입니다. 14억. 중국이 14억, 15억이라고 하는데 둘이 인구수가 거의 비슷비슷해졌어요. 거의 동일해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현재 이동통신 가입자 수만 12억 명이에요. 14억 중에 12억 명. 우리나라보다 거의 우리나라 정도 가입 비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나라입니다. 2025년까지 5G 가입자가 8천만 명이 돌파를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인도 시장이 왜 중요하냐? 미국에 이어서 5G 관련된 시장 규모가 2위다. 1위가 미국이에요. 소비하면 미국이죠. 인도가 2위가 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자, 12억 인구가 통신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시장이 2025년 정도까지 감안을 하면 인도 시장만 1200조 규모에 대한 시장이 된다. 플러스 5G 시장에 대해서 전 세계를 한번 살펴보면 화웨이가 제일 커요. 그런데 트럼프 때부터 화웨이에 대한 것을 배제시켜라 라고 하고 인도 시장에 대한 압박을 굉장히 강력하게 놓았어요. 그런데 2020년부터, 지금 2022년이죠? 2022년이 끝나가는데 2020년부터 인도랑 중국 간에 대한 분쟁도 상당히 과격해지면서 국지전도 나타난 적이 있었어요. 그죠? 반중국에 대한, 반중 감정에 대한 것도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메이드 인 재팬에 대한 것을, 배제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푸시를 하면서 시장에 대한 변동성을 중국 시장에 대한 제품을 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인도 이동통신 시장 현황을 봤을 때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에릭슨, 노키아, 삼성전자, 이 위에 있는 애들은 보다폰 아이디어, 뭐 바르테 에어텔, 릴라이언스 지오. 근데 얘가 지금은 릴라이언스 지오가 거의 제일 커요. 거의 고만고만해요. 고만고만해요. 가입자 수가 고만고만하고 점유율도 고만고만해요. 그죠? 보다폰 아이디어랑 릴라이언스 지오를 삼성전자가 수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5G 시장에 대해서 얘네 둘에 대한 것만 봐도 22조 시장입니다. 22조 시장. 근데 이 중에 삼성전자가 갖고 갈 수 있는 게 5조 원 규모예요. 5조 원 규모. 인도 내 1에서 4위 통신업자인 보다폰, 바르테 에어텔, 릴라이언스 지오, 아다니 모두 참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5G 시장은 확대는 이전에 우리가 4년 전에 기대를 했던 그때의 시장과는 전혀 다른 시장에 대한 흐름과 확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장은 누가 뭐라고 해도 HFR이에요. HFR. 그죠? HFR은 어마무시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또 개인 투자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많이 올라간 것들은 좀 부담스러워요. 이 친구가 계속 잘 가는 가장 큰 이유는 수급적인 측면이에요. 보세요. 자, 차트 생각 안 하고 매수하는 애들이 누구야? 바로 외인과 기관이죠. 보세요. 요 근래. 외인이 미치게 사요. 기관? 미치게 사요. 사모펀드와 투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왜? 얘네에 대한 성장 동력이 계속 말씀드렸던 성장성에 대한 훼손 없이, 실적에 대한 훼손 없이 성장성이 눈에 띄게 나타나기 때문에 얘네에 대한 매수 포인트가 강하게 어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에이스테크도 야 이거 많이 올랐어, 이거 어떻게 사? 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죠? 자, 외인과 기관의 눈높이에서 시장을 잘 보셔야 되고 파악하셔야 되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저희 VIP 가족분들은 이제 금요일날 매수한 종목으로 내일부터 수익으로 시작을 할 것이고, 또 한 번 강한 상승과 저가 매수, 가치적인 측면, 내일부터 또 한 번 강한 수익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7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거의 다 드렸어요. 거의 다 드렸고, 지금 1+1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결제하기를 띡 하고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일요일이라서 1600-5008 전화를 안 받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자, 내일까지 해서 10%, 20%, 30% 진행을 하고요. 이거 걸어놓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동하실 때 혜택을 받으셔라 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 있는 1+1 100만원짜리가 이번 달까지만 해서 진행이 됩니다. 이번 달까지만 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며칠 안 남았죠.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자,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흐름이 아직은 조금 약한 모습이에요. 지수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5분 남았습니다. 집중하세요. 5분 남았어요. 집중하세요. 자,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시장이 올해 들어와서 지금까지 계속 밀렸어요. 근데 올해뿐만이 아니라 1년 반,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눌림을 상당히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에 대한 수준은 이전에 6월달 하락에 대한 수준과 거의 엇비슷한 자리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전 저점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저점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을 하는 것이고, 조금 넓혀서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60선에 대한 것을 지지를 확인하고 반등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포인트는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박스권 상단에 대한 트라이가 진행될 것이다. 연말까지. 따라서 박스권 2500포인트를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도 바뀔 것이고, 전체적으로 시장은 이제 다시 한번 외인에 대한 매수 포인트를 잡고 대응을 해야 된다. 외인이 사지 않으면 우리나라 시장은 상승 동력이 강하게 나타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오늘 갑자기 급등하는 종목을 보시는 게 아니라 자금의 일부분은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테마와 그런 종목, 한마디로 외국인에 대한 눈높이에서 시장 대응이 필요한 그런 타이밍이고, 또한 단기적으로 중국 관련 코로나 이슈를 보여주는 그쪽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시장은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과 수익금에 대한 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저번 주에도 영진약품으로 수익을 두둑하게 먹었죠? 영진약품으로 두둑하게 수익을 받았죠? 저번 주 금요일, 엊그저께 매수한 종목, 다시 한번 월요일 시장부터 해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그동안에 또 한번 시장의 눌림과 함께 위축됐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계좌를 살려내고 활기를 불러 넣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내일 오전 8시 20분부터 장중 풀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하니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말씀드렸던 내용들, 내일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이 보이는지 확인하시고 수익으로 대응 함께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서 방송 마칠 것이고요. 여러분들 계좌와 그리고 가정에 오늘 저녁도 평안함과 행복과 수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당일백님, 버킷은 큰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지금 컨텐츠 애들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것이고, 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십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 저는 이제 조금 더 준비하고 내일 거 준비해서 내일 오전 8시 20분부터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맛있는 거 드시고요. 오늘 맛있게 영양가 충전 빡빡하게 하시고 내일부터 한 주 또 신나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계좌 책임져 드리는 김도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